P형 반도체에 있는 거는 양공일 거고, B형 반도체에 있는 건 전자죠.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그 근원이 광전 효과에 의해서 이제 반도체 안에 양공 전자쌍이 생긴 거죠. 광전 효과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광전 효과가 많이 일어나서 광전자가 많이 나오려면 광자의 수가 많아야 되고, 그것은 결국 빛의 색이라고 했죠. PM 접합면에서 전자는 빛을 흡수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참고로 그 에너지 밴드를 그려주자면 양공이 많은 게 왼쪽이 P형이고 전자가 많은 게 오른쪽 N형인데, HF라는 빛 에너지가 들어오면 전자가 P형의 원자 gat에 있다가 전도띠로 튀어 오르죠. 그리고 낮은 에너지 준위로 모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가 계속 늘어나고 양광이 계속 늘어나죠. 이 빛은 입자성과 반화성이니까 광전 효과니까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입니다. 비누방울의 원리는 이 비누방울의 막을 확대해서 보면은 막에게 두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에서 반사된 빛과 안쪽 경계에서 반사된 빛이 서로 간섭하는 거죠. 방막 간섭이라고 합니다. 얇은 막의 간섭이죠. 간섭은 빛의 파동성이죠. 태양 전지에 빛을 비추면 전기 에너지가 생산된다라는 것은 바로 앞서서 했던 그림, 그러니까 요겁니다. 광전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빛의 입자성이죠. 지폐의 과시광선을 비출 때 보이지 않던 무늬가 자외선을 비추면 형광무늬로 나타난다. 형광물질에 자외선을 먼저 비춥니다. 그러면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던 전자가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전자가 떨어질 때 N=2에 떨어지면 라발파, 발머 계열이죠. 발머 계열이 가시광선을 가지고 있죠. 형광물질은 저절로 빛을 내뿜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위로 올라갔다가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겁니다. 이 전자의 전이가 일어날 때 빛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빛 에너지를 뭐라고 쓰죠? HF라고 쓰죠. 우리가 빛 에너지를 HF라고 쓰는 순간 광자를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전자 전이에 관한 것도 빛을 입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는 입자성, B도 입자성, A만 파동성에 관한 이야기죠. X선은 이제 엑스레이, 전자기파의 분류에서 배우죠. 전자기파라는 파동입니다. 회절을 보이는 거는 회절 무늬는 파동성이죠. 전자선은 전자라는 입자를 굉장히 많이 쏘면 전자빔, 그걸 전자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쏘고 있으니까 입자를 쏜 겁니다. 근데 이 녀석도 회절 무늬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회절 무늬는 파동성을 보고 있는 거죠. 전자의 속력이 커지면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람다는 P분의 H, P는 운동량이니까 MV분의 H. 속력이 커지면 파장은 짧아지죠.
파장이 짧아지면은 회절이 잘 안 일어나는 거죠. 회절이 억제됩니다. 회절이 잘 안 일어난다는 것은 간격이 좁아진다 라는 얘기죠. 전자현미경, 광학현미경 중에서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것은 광학현미경입니다. 광학현미경은 가시광선을 사용하는데 전자기파 중에 눈에 보이는 거를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그러면 전자현미경은 뭘 쓰는 거냐? 전자를 쓰는 거예요. 입자를 쏘는 거죠. 근데 전자가 파동처럼 항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에 전자기파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되고요. 전자에 물질파를 이용한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전자의 운동에너지 EK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분자 분모의 mm을 곱하면 2m분의 m 제곱 v 제곱 다시 운동량 P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2m분의 P의 제곱이 되죠. 물질파 람다는 P분의 H로 결정이 되니까 운동량 P를 람다분의 H라고 쓰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P 자리에다 이걸 대입을 하면 2m분의 H제곱 닷 람다 제곱분의 1 즉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비례한다 람다 제곱분의 1 혹은 람다는 비례한다 루트 2K분의 1 전자의 속력이 증가하면 현미경의 불해능은 향상되나 나빠지나? 전자의 속력 V가 증가하면 물질파 파장 람다는 감소하죠. 왜냐하면 람다는 mv분의 h니까. 파장이 짧아지면은 회절이 잘 안 일어납니다. 억제됩니다. 회절이 억제가 된다는 얘기는 좁은 틈을 지난 빛이 바깥으로 퍼지지 않고 직진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상을 더 또렷하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작은 걸 볼 수 있고 분해능은 향상된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전자현미경으로 분해능을 더 좋게 하려면 더 작은 걸 보려면 전자의 속력을 빠르게 해야 돼요. 학생 C가 무슨 얘기했냐면 전자와 양성자의 속력이 같은 경우 V가 같은 경우 드로이 파장은 전자가 양성자보다 짧아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드로이 파장 람다는 P분의 H, MV분의 H예요. 그런데 속력은 같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양성자랑 전자의 질량을 비교해야 되는데 양성자랑 전자의 질량을 비교하면 전자가 훨씬 더 가벼워요. 당연히. 그러면 양성자의 물질파 파장이 더 짧은 거죠. 전자의 물질파 파장보다 더 짧은 거죠. 전자가 양성자보다 짧아 라고 말을 했으니까 C는 거짓이네요. 자, A, B, C 순서로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됩니다. A, B, C 1대 1대 2 A, B, C 1대 2대 2 운동량은 MV인데 여기서는 질량을 모르죠. 하지만 1, 3 사이에 관계가 있죠. 람다는 P분의 H고 P는 람다분의 H니까 물질파 파장이랑 역수관계예요. 그래서 2대 2대 1 파장의 역수비를 쓰면 되고요. 운동량 P가 MV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질량에다가 속력을 곱해서 운동량이 나와야 됩니다. 질량이 2가 되어야 속력 1을 곱해서 운동량 2를 만들죠. 질량이 1이 되어야 속력 2를 곱해서 운동량 2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질량 2분의 1이 있어줘야 속력 2를 곱해서 운동량 1을 만들죠. 정수비로 바꿔서 표현하자면은
4대 2대 1이 되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는 mv 제곱이에요. 일단 m을 먼저 써둘게요. m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v 제곱을 쓸게요. 1, 2, 2, 4, 2, 2, 4 이런 비율이죠. 4대 2대 4 약분하면 2대 1대 2의 운동 에너지 비율을 갖네요. 데이비슨과 거머는 전자에 이게 지금 50도로 가장 많이 튀어나온 거는 이 녀석이 파동처럼 행동을 하면서 파동성을 보이고 있으면서 보강 간섭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자의 파동성을 증명한 실험이고요. 전자의 뭐뭐가 니켈 정면에서 반사되어 나올 때 물질파죠. 파동처럼 행동하고 있으니까 특정한 가동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단답형으로 쓰세요. 다 했고 이 실험의 의미는 전자가 입자처럼 이동하는가 파동처럼 이동하는가 파동성이라고 했고요. 54V의 가속 전압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면 50도라는 각도 결과가 달라진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얘는 만약에 가속 전압이 달라지면 전자의 속력이 달라질 겁니다. 전자의 속력이 달라지면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변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니켈이 규칙적인 배열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위에서 반사된 전자의 물질파와 아래에서 반사된 전자의 물질파가 보강 상쇄를 하는 건데 지금 경로차가 아랫부분은 요만큼의 경로를 더 갔잖아요. 이 경로차가 하필이면 파장의 정수배일 때 딱 보강 간섭이 되는 거예요. 근데 파장이 달라졌으면은 경로차도 보강 간섭을 위한 경로차도 달라질 거고 그럼 각도도 달라지겠죠. 보강 간섭이면 경로차가 각도가 달라지죠. 자, 이 4번 심화는 이제 3번에서는 그냥 변하니까 변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빨라지는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다룰 거예요. 가속 전압이랑 전자의 운동이랑 운동 에너지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전자의 전하량이 가속 전압을 곱하면 이게 전자가 공급받게 되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이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다시 2n분의 p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운동량 p가 물질파 람다를 결정하죠. 그래서 람다는 p분의 h를 또 대입하면은 2인분의 h제곱 람다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자, 얘는 심화입니다. 물 원치고는 심화예요. 위에서 튕긴 빛이랑 아래에서 튕긴 빛이랑 이 50도라는 각도가 어디 기준이냐면은 입상 각도 기준이에요. 입상 각도 기준인데 요만큼이 50도라는 각도죠. 내가 얘를 정확하게 파면을 표현을 하면 수직이 파면이 될 거고 이 아랫부분이 경로차가 됩니다. 만약에 V 가속 전압을 증가시키면 파장을 람다는 짧아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강 간섭을 일으킬 조건이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일 때가 되는 거거든요.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가 될 때. 그런데 이 경로차라는 부분은 어떨 때 더 커지냐면 자, 만약에 이 각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경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서 경로차 부분이 증가해 감소해요. 감소하죠, 그죠? 그래서 전자의 가속을 더 크게 하면은 파장은 짧아질 거고 거기에 맞춰서 경로차도 작아져야 돼요. 경로차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 사이각도가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도는 더 커지게 됩니다. 운동 에너지를 운동량과 질량으로 표현해봐. 오늘 여러 번 썼는데 운동 에너지를 EM분의 P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프의 가로줄을 그으면 여기에는 파장을 람다가 다 똑같은 것이에요. 혹은 람다는 P분의 H니까 운동량이 다 같은 것이에요. 이 K는 EM분의 P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 그래프의 가로줄을 그으면 물질파 파장 또는 운동량이 같은 값이란 걸 의미를 하죠. 그러면 교점이 왼쪽에 있을수록 운동 에너지가 작다는 뜻이고, 여기는 교점 얘기하는 겁니다. 왼쪽에 있을수록 운동 에너지가 작다는 뜻이고, 운동량 P는 같은데 에너지가 작다는 건 질량이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질량이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거 왼쪽에 있을수록 질량이 큰 겁니다.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질량이 작은 거죠. MA가 질량 가장 큽니다. 자, 보기 디귿을 보면은 BC가 속력이 같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VB랑 VC는 속력이 같아요. 이 상태에서 MB와 MC를 곱하고 H를 씌우면 이게 물질파 파장이죠. 자, 속력은 같은데 B가 질량이 더 큽니다. 그러면 왼쪽의 물질파 파장이 더 짧은 거죠. 물질파 파장은 B가 C보다 짧다. 참이네요. 물질파 파장을 운동 에너지로 표현해보자. 위 함수의 식을 직접 얻어보라는 얘기. 위 그래프가 람다랑 EK로 이루어져 있어요. 위 그래프가 람다랑 EK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EK는 EM분의 P의 제곱, 람다는 P분의 H를 대입하면 EM분의 H제곱 닷 람다 제곱분의 1. 람다는 하고 정리하면 람다 제곱은 EM EK분의 H제곱 따라서 람다는 루트 EM EK분의 H죠. 그래서 사실은 쟤는 Y는 X분의 1 그래프가 아니고요, Y는 루트 X분의 1 그래프의 개형이었어요. 그리고 질량이 클수록 함수값이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있는 그래프가 질량이 더 큰 겁니다. 형광판에 생긴 문이 간섭에 의한 회절문이다 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파동이고요. 전자의 속력과 무늬 사이의 간격에 대해서 도출하자. 자, 이것도 지금 오늘 몇 번 했습니다. 전자의 속력이 빨라지면 물질파의 파장은 짧아지고요, 파장이 짧아지면 회절은 억제돼요. 회절이 억제된다는 얘기는 무늬가 벌어지지 않는다, 즉 무늬 사이의 간격이 줄어든다 라는 얘기죠. 다니엘 슬릿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제 파동의 회절성에 의해서 다니엘 슬릿을 통과한 파동이 위에도 도착하고 아래도 도착합니다. 근데 얘를 딱 수직 이등분선을 만족을 하면은, 수직 이등분선을 만족을 하는 경우에 여기를 이제 소스 1, 소스 2, 그러니까 새로운 파원인 것처럼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 슬릿이 이중 슬릿의 딱 수직 이등분선의 위치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실험을 하면은 이중 슬릿의 두 구멍에 동일 위 이상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하다 보면은 이 중간에 있는 축을 수직 이등분선을 딱 맞추기에는 사실 쉽지 않아요. 사실 쉽지 않아서
만약 이 단일 슬릿이 위아래로 조금 움직였다가 하더라도 이 무늬의 간격 자체는 변함이 없고요. 무늬가 전체적으로 위아래가 조금 이동할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가장 가운데에 밝은 무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실험을 하면 가운데가 가장 밝아요. 그래서 오른쪽의 무늬가 전체적으로 위아래는 조금씩 움직일 수 있지만 가장 밝은 곳을 찾을 수가 있고 거기 기준으로 이제 그냥 위상에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죠. 자, 이중 슬릿의 간격을 증가시키면 무늬의 간격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얘는 뭐 식을 단순 암기를 해도 좋은데 무늬 간격 델타 X라고 부를게요. 사실은 델타 Y가 적절하죠. 왜냐면 위아래로 간격을 갖고 있으니까. 델타 X는 D분의 L 람다. L은 스크린까지 거리예요. 당연히 스크린에 더 멀리 설치하면 더 확대된 이미지를 얻게 될 거고요. 람다는 파장이죠. 빛의 파장. 파동의 파장. 파장이 길면 회절이 잘 일어나서 무늬 간격이 벌어집니다. 파장이 짧으면 회절이 억제되고 무늬 간격이 좁아져요. D는 이중 슬릿의 경우에는 슬릿 간격이에요. 구멍이 두 개니까. 그런데 이 회전 무늬를 만드는 방법이 꼭 이중 슬릿이 아니라도 구멍을 하나만 뚫어도 비슷한 무늬를 보게 돼요. 단일 슬릿의 경우에는 그 슬릿에 슬릿 하나가 뿐이니까 슬릿 하나의 너비죠. 슬릿의 너비. 얘네 둘이 분모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이제 그림을 조금 더 그려서 설명을 하는 건데 모론 수준에서 이만큼 다 할 필요 없고 그냥 요 정도로만 식을 외워놓은 상태로도 일단 답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릿 사이의 간격을 증가시키게 되면 무늬 간격은 감소하게 되죠. 그림을 보면은 전자빔이 시료를 관통했네요. 관통해버렸어요. 투과해버렸어요. 트랜스미션, TM이죠. 우리말로는 투과 전자 현미경. 전자선의 초점을 모으는 역할, 이게 광학 현미경은 렌즈인데 자기장으로 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자기 렌즈라고 부릅니다. 전자총에서 방출되는 속력이 분해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세수하여다. 속력이 빨라지면 물집합 파장을 람다는 짧아지죠. 왜냐하면 람다는 mv분의 h, p분의 h니까. 파장이 짧아지면 회절은 억제되죠. 회절이 억제되면 빛이 잘 안 퍼지는 겁니다. 직진성이 좋아져요. 분해능이 향상되죠. 속력이 빨라지면 분해능이 향상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 오른쪽 문제를 바로 보면은 왼쪽에 가속 전압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전자의 속력이 더 빠른 거예요. 얘가 전자의 속력이 빠르고 얘가 배율이 더 좋아요. 2D 이미지를 보지만 배율이 더 좋은 이것, 이게 바로 투과전자 현미경이죠, 그죠? 자, 투과시켜서, 그러니까 이건 투과전자 현미경에 해당이 되고요. 얘는 표면을 스캔하는 주사전자 현미경에 해당이 됩니다. 투과전자 현미경은 관통해야 되니까 시료가 얇아야 돼요. 시료를 얇게 만들어야 되죠. 시편을 제적한다라고 표현하죠. 반면에 주사전자 현미경은 그 표면에 부딪힌 전자가 튀어나오는 건데 전자가 샘플에 가서 붙습니다. 그럼 나중에 오는 전자를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표면에 전자가 계속 모여있지 않고 빠져나가도록 해줘야 돼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를 만들면 되죠. 그걸 이제 전도성 코팅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시료를 전도성 코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자가 표면에 모여있지 않고 계속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XY 현미경 구분하라 썼고요. 시료 처리에 관해서도 썼습니다. 물질파 파장은 어느 쪽이 더 긴가라고 물어봤네요. 물질파 파장은 Y가 더 길죠. 왜냐하면 가속 전압이 낮죠. 가속 전압이 낮으면 전자의 속력이 느리고요. 전자의 속력이 낮으면 물질파 파장 람다는 길어지죠. 왜? 람다는 mv분의 h니까. 자, x, y 각각 2D, 3D 중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가?
X가 뚫고 지나가는 거죠. 엑스레이처럼 2D 이미지를 보게 되고요. Y는 표면을 스캔하죠. 3D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